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CJ 헬로 이슈 토크 강원을 말한답니다.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를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연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향토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통해서 농산어촌의 한계를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정래옥 전 백담마을 이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역 곳곳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시간 사례지로 한번 살펴볼 곳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을이 가진 환경이나 뭐 이런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향토 기업으로 좀 성장한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해요. 어떤 곳인지 또 균형 발전 대표 사례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거기서의 모든 생산 활동부터 소비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웠었지만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남전 햇살 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백담사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백담사를 오르내리려면은 거기 버스를 타고 올라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들 다니시지만 그 버스가 누가 운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마을은 그 마을이 운영하는 소위 마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용대 향토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자립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에서의 자립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면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큰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반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만들어진다면 굳이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의 손을 빌리면 결국은 외부의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마을 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기업을 일구어 간다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마을 안에 남게 되고 그것이 기금으로 발전해서 그 기금이 재투자가 된다면 마을이 지속 가능한 그런 틀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뜻에서 그걸 가장 잘해오고 이제 거의 선진 사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백담마을을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래옥 전 백담마을 이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제 백담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만큼 뭐 백담사라든지 황태로 워낙 좀 잘 알려진 곳이잖아요. 실제로 백담마을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인제군 북면 용대 1위 백담마을은 2001년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백담마을이라고. 옛날엔 용대리라고 그냥 했었는데 가평. 용대리였는데 백담마을로. 옛날에 그 정보화 마을은 이제 해되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용대리는 본래 용바위 아랫마을 용해터라고 해서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룡자 터제자를 썼는데 그래서 용대동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서기 1919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남교리, 장암, 가영리라고 이제 불러졌던 것을 합병하여 이제 용대리라고 부르게 됐는데 용대리는 3배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랫남교, 운남교 해서 그 용대 1이고 그 다음에 아랫구만동, 욱구만동, 그 다음에 외가평, 내가평에서 용대 2리, 그 다음에 다리골, 옥스골에서 용대 3리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백담마을은 그 황태가 이제 고장이거든요. 내설악과 백담 사이 기운이 감싸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 농사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황태, 치커리 등의 특산물을 생산을 하고 엑스트라에 비롯해서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이제 치커리, 이제 가을이면 이제 송이만 채취하고 지금은 그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영농법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백담사 12선녀탕, 연화동 자연휴양림, 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백담마을은 황토로 유명한 곳인 만큼 1999년 이후 계속된 황토의 축제와 만해 한영원의 뜻을 기리는 만해 축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어 관광객의 수요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백담마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마을에서 자체 제작한 백담마을 소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마을이라는 게 좀 믿기지 마을이라고 했었을 땐 제 소규모 되게 아기자기한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대규모 마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얼핏 좀 도심 속에 있는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백담마을이 가진 콘텐츠나 가치 실제로 좀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재밌게 평가하자면 이제 백담의 담자는 원래 이제 못담자인데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담으로 바꿔서 100가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아까 보셨던 장면들 하나하나 이제 만해마을도 있고 만해마을이 용대 1위 안에 있거든요. 저 방금 그 영상은 언제 제작을 한 건가요? 참 모르겠 언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했는지. 3년 정도. 네. 그 당시 주변에 백담마을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거의 다 담아봤는데요. 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용대리, 이리, 백담마을과 다 인연이 있는 장소들이죠. 그리고 이 마을이 이제 제대로 자립하게 된 계기는 네. 바로 1996년도 그때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부부가 이제 그 백담사에서 유배와 있다가 거기 길이 생기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고 저도 이제 그 대학교 시절에 한번 거기 올라가 보면은 그냥 참 아주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도로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거기 이제 그 당시 큰 스님께서 이제 신도들이 좀 편하게 올라오시라고 버스를 운행을 하신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면 거리나 거리를 시간 보면 4~50분 이상 걸리죠. 그리고 뭐 거의 2시간, 저 같은 사람이 걸어가면 이제 2시간 걸리고 그런데 그걸 서비스를 하시는 걸 이제 우리 이장님께서 보시고서 저게 혹시 마을에 사업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용대 1, 2, 1, 2, 3, 2가 다 어렵게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 2는 특히 그래도 농사가 된다고 해도 벼농사도 되지만 네. 1, 2는 벼농사가 좀 잘 안 되고 사실은 밭농사가 좀 되는 네. 그래서 3, 2 같은 경우는 아예 냉해 때문에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척박한 지형들입니다. 근데 그 없는 환경에서 이 백담사라는 자원 하나
그게 이제 처음에 그 길이라는 게 참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버스로 운송해주면서 그게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 그게 하나의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는 그게 잘 성장을 해서 근데 그런 성장을 하는 역할을 바로 리더들이 해주시는 거죠. 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마을에 있지만 그거를 좀 실현을 하고 저희가 결과로 이끌어내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백담마을은 현재 콘텐츠 개발과 마을 향토 기업 운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좀 손꼽히고 있어요. 네, 예. 맨 처음에 마을 향토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용대리는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을 지표는 백담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해 삶이 깃든 만해 마을 이제 조성을 이제 돼 있고, 네. 한국 시 문학 중심지 한국 문화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여초 서예관이 있고 해서 그 1년에 탐방객이 한 80만 명 이제 왔다 가거든요. 네. 관광 콘텐츠로는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네. 마을과 지역이 가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마을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교수님께서 네.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시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버스 사업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게 버스 되죠?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도환 씨가 네. 백담 사업 개일치에 그때 하루 한 3,000명씩 그 이제 그 백담사를 이제 찾아주시고, 네. 외지에서 이제 탐방객들이 오게 네.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운영을 하던 버스가 2대가 있었는데 네. 계시다 3년 계시다 가시고 나서 그 버스가 백담되는 것을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이장을 하면서 그 올라가서 이제 그 오현쌤이라고 이제 큰 스님 네. 예,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을로 제가 이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난 건가요? 그게 96년도에 시작을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아, 네. 꽤 이게 오래.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아, 오래됐네요. 그러면 좀 버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업들 버스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버스 외에는 마을에 이제 버스가 우선 굉장히 큰 사업인 게요. 네. 2대로 시작했지만 2대가 3대가 되고 3대가 4대가 그러면? 되고 해서 현재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23년 동안 10대. 예. 그래서 10대가 운행되면서 10대를 운행하려면은 기사가 몇 분이 필요하겠어요. 10분 이상. 최소한 10분이. 네. 그리고 예비 기사까지 해서 3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분이 그 기사로 채용이 돼 있고 마을에 또 계신 분들 그렇죠. 그 자격 요건은 항상 마을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최고고. 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조금 이제 겨울에는 저 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본급을 다 지급하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다 5분이 더 이제 마을 그 사무를 버스에서 사무를 보느라고 해서 총 19분이 이제 거기 일자리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버스 사업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인력을 좀 창출해서 마을 주민으로 그렇죠. 네. 좀 하고 계신데 버스 사업 외에 방금 말씀 소개를 네. 또 다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버스 말씀해 외 주실까요? 사업은 그 용대 이제 향토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용대일이 주민 영농조합 황태 및 농산물을 가공해서 도소매한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용대일이 맑은터 영농조합이라고 사회적 기업하고 황태를 이렇게 이제 까고 이제 임가공하는 그 이제 까지면 되고 이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 체험관이 있고 펜션 스토리가 있고 네. 체험 있고, 그리고 그 마을의 식당은 49개 업소가 있어요. 용대 1위만 49개. 네. 그 다음에 펜션이 30개 업소. 그다음에 주민이 이제 이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 용대 1위 주민이 직접 이제 생산한 그 농산물은 용대 1위 이제 그 식당에 이제 직거래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좀 기업들과 달리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 그 마을 안에서 인력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좀 향토 기업의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건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세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말하자면 거의 이제 주주나 같은 그런 입장에서 있는 기업이다 자부심이 보니까 더 생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아주 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네. 기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향토 기업의 그 소위 운송 방안 그런 네. 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면접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버스가 그렇게 아주 가을 같으면 너무 엄청나게 사람 반 버스 반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안전사고는 없는데 그 사람, 그 오르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나잖아요. 버스가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군청 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불만들이 많이 올라가요. 저걸 뭐 폐쇄해라 뭐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운전하는 기사, 이게 마을 주민들이죠. 네. 기사들 입에서 한 번도 무슨 욕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께서 안전사고도 없고 이렇게 안전운행을 잘 하냐 물어봤더니 이건 우리 마을 거잖아. 마을 이름이지 않습니까? 마을 이름을 마인드 걸고 자체가 다른. 마을 이름을 걸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담사가 있지만 도 닦으면서 운행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좀 향토마을 기업이 좀 활성화가 있어서 마을에 미친 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우선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 남는 잉여금들이라고 그러죠. 네. 잉여금들 중에서 한 2, 3억 정도가 마을 운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마을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살 만한 일들, 아까 이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게가 40개, 펜션이 30개, 49개, 30개 이렇게 생기면은 거기 그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80만 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도 사업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젊은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 마을이 이제 지속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바로 이제 용대 초교가 있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용원통 중학교가 있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만 해도 60명 이상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최근에 농촌에서 애 우는 소리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다 돌리려면은 필요한 운영 자금들이 사실 마을 기업들, 그러니까 향토 기업에서 들어온 돈들, 그리고 향토 기업은 사실 거기서 모은 기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가공 공장이나 그다음에 판매장 같은 것을 거기서 이제 출자해서 만들고 그게 마을 기업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게 그래야지 또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성공 사례로 이렇게 백담마을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공하기까지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이게 96년도에 제가 이제 회사 설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강릉에 그 잠수함 무장공비가 침투했잖아요. 그게 이제 태백산에서 방태산을 하고 설악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용대리의 그 연화동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작전이 끝이 났는데 그 간첩이 글로 오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버스는 설립을 했는데 손님이 있어야 뭐 수입이 있어야 기사들 월급도 주고 해야겠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 뭐 담보 제피고 해갖고 농협에서 빚을 내다가 처음에는 그 기사들 월급 주고 이렇게 했댔어요. 근데 어려움이 참 많았지요. 근데 이제 그 종결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차차 나아지면서 이제 운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고 해서 수입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자꾸 이제 증차하게 되고 인원도 늘게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7km 구간인데 백담사가 4km 구간밖에 못 갔댔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했었는데. 이후에는 걸어서 가는. 근데 그때 누사라는 그때 큰 그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담사까지 올라가는 데를 11군데를 자동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서서 있으면 이제 교행을 할 수 있는 곳을 11군데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7km 전 구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백담사는 이제 7km 다 올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고분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마을에 이제 입금이 생기니까 그걸 자꾸 이제 재투자를 했죠. 마을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마을이 됐죠. 네. 이렇게 사실 많은 농산 어촌 마을이 자생력을 좀 높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우리 마을에 어떤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될까,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좀 실현하고 결과로 이렇게 백담마을처럼 이끌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거, 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마을에 컨설팅을 가거나 하더라도 그 리더하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을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꼭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냥 버스가 다니고 있었으면 버스가 다니고 있었겠죠. 근데 저게 우리 마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안목을 가진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개인 사업이 되지 않고요. 네. 개인 사업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기 이제 합자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마을 기업 형태가 향토 기업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이나 운영 자체를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이게 마을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한 3가지 조건이 또 필요해요. 네. 뭐냐면은 그런 이장님 저 그냥 저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마을 총회 꼭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큰 결정, 이거 마을에 회사 설립한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이게 다 총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주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로 몸에 배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그럼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일을 하거나 할 걸 그런 배분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장부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3번째로는 소외 계층들을 꼭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이익금이나 이런 데서 마을 이제 모든 주민들한테 다 소위 그 상품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설에 한번, 그다음에 추석 때 한번 이렇게 꼭 나눠주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계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오신 게 이장님께서 예. 다 해주셔서 이렇게 백담마을이 지금까지의 위치에 올라간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는데, 시간에 좀 살짝 백담마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 마을에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의 역량만큼 마을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네.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표고 같은 경우도 처음에 표고 재배해서 한 동을 지었을 때는 거기 있는 걸 다 그냥 택배로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마을 리더 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지산지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조카분인데 우리 정연배 이장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이걸 다 서울도 이렇게 택배로만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에 80만 명씩이나 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운송비도 줄어들고 좀 더 낮은 가격에, 그리고 식당들에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한 동이었던 것이 2동이 되고 3동이 되고 지금은 30동이 있거든요. 표고 재배사가. 그 표고도 보통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1능이, 2표고, 3송이. 그 정도로 송이보다 맛있는 게 그 표고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자원인데 네. 그때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던 거죠. 그래서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 그러니까 역량 강화하는 것이 가장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설을 지어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시설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좀 더 사랑하면 다 보이게 되죠. 마을의 자원들이 다 보이게 되면 그걸 사랑하면서 가꾸기만 하더라도 이제 큰 자원으로 크게 됩니다. 네, 백담마을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장님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은 저하고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을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우리 마을 발전 계획도 교수님 다 세워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백담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에서 농촌 인구 감소, 또 고령화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계획,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을까요? 예. 말씀드릴게요. 고령인구 복지 및 청소년 문화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네. 그다음에 마을 공동 물류센터를 이제 조성 및 농산물 판매 이제 장을 강화. 우리 마을 판매장이 있거든요, 마을에. 네. 예. 그리고 마가목을 또 많이 심고 있어요, 마을에서. 마가목 이제 굴락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계획은
가공 공장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 네, 이런 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백단마리 잡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점들 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근본은 역시 이제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뭉치고 일을 같이 계획을 한다면 네. 그럼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백단마을이나 용대삼리의 황태마을 그렇게 다 갈등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다 에너지고 그 갈등을 잘 소화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일들 그게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쭉 이 백단마을 지켜보면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또 항상 가서 도와드릴 각오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균형발전 사례지로 이제 백단마을을 소개하고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도내 대표 마을 향토기업 운영마을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기원 교수님, 정래옥 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